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잘됐다, 북한이 다시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까지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과거를 부정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최근 특수본에선 꼬리 자르기를 해서 논란을 키운 바 있지 않습니까? 행안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해서 꼬리 자르기, 셀프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최근 박홍근 원내대표도 여당에선 국정조사 이상민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 기가 찬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이에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러려고 이상민 장관이 그 자리를 지킨 거냐, 이거야말로 방탄수사라는 거고요. 대통령은 측근 장관, 방탄장관 뒤에 숨어서 참사 책임을 모면하라 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라, 이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청문회가 드디어 열리는 상황이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주무부처의 주요 책임자를 문책하는 대신 오히려 엄호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들의 뻔뻔한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는데요. 대통령 그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된 상황이고 저렇게 경솔한 발언들을 쏟아내니 안보 위기,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 이태원 참사 청문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날인데 무려 70여일 만에 그것도 겨우겨우 열리는 거죠. 이상민 장관은 반드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성역 없는 수사, 엄벌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지우기에도 나선 것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입장도 전했고요. 이게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자꾸 방탄국회라는 질문을 하며 양비론으로 물타기를 해버리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제가 소환조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뭔 방탄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죠. 게다가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의 방탄조끼라며 김의겸 의원을 향해선 대변인직을 내려놔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맹 비난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계속 조목조목 비판하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최근 김건희 씨를 향해 가장 좋은 내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협조다, 여기저기 언플하고 다니기 이전에 먼저 본인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나서 봉사활동을 하든 말든 해라, 이렇게 뼈를 때렸기 때문이죠.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김의겸 의원이 제대로 말했다, 결국 특검밖에는 답이 없다, 김건희, 윤석열 장모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된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렇게 국민의힘이 김의겸 의원의 입을 막으려고 하니 한 발 더 나아가서 야당 대변인 흉 본다고 김건희의 혐의가 없어지는 거 아니다, 라고 더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씨와 최은순 씨가 어떻게 작전 세력과 공모했는지 구체적 실상도 드러났단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는 성역화가 돼서 소환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는 거죠. 검찰 요직을 온통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차지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민주당은 이미 김건희 특검법도 내놨고 국민의힘도 김건희 씨의 결백을 자신한다면 야당 대변인 입을 쳐다볼 게 아니라 특검 추진에 나서라, 이렇게 반박에 나선 거죠.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친윤 대 비윤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여기엔 민생도,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의지도, 12구 참사 관련한 책임도 전혀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권성동 씨는 유승민 씨를 향해 민주당 아바타 타령을 하고 있고, 장제원 씨는 윤상현 씨를 향해 패륜적 발언을 했다,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최근 차기 당대표 수도권 출마론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안철수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이것은 권성동, 김기현, 그리고 장제원, 이런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가 된 상황이죠. 이에 장제원 의원은 지역 구민을 무시한 패륜적 발언이고 허장성세, 실력이 없으면서 허세로 떠벌린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러니 많은 시민들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제원 씨는 저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 자격도 없다, 그리고 같은 당 의원한테 패륜이라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 뭐 장제원 의원뿐만 아니라 김기현, 권성동, 안철수, 윤상현, 황교안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주장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역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어제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73명이나 됐다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을 무시해서 난리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비난해댔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과학 방역 타령하면서 정은경 전 청장도 계속 깎아내리더니 지금 코로나 아예 손 놓은 셈이죠. 이러니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과학 방역은 어디 가고 먹통 방역만 남았냐, 질병청의 관리 시스템이 먹통이 돼서 일선 지자체 보건소에선
중국 입국자 명단, 인원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걱정이 앞선다고 비판하며 이러니 먹통 방역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꼬집었죠. 이해로도 지금 만 40세도 은행을 떠난다. 5대 은행에서 모두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예년보다 대상자 규모도 확대됐다. 그래서 5대 은행에서 최대 3,000명 이상 은행을 떠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해로도 한미 금리 차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금통위에선 이달 13일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한은 내부에선 최종 금리를 3.5%로 보는 의견이 다수라고 하고요. 미 연준의 최종 금리가 5.1%로 기록돼 있어서 미국이 4.5%인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은도 여기에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오는 13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주목해야 되고요. 한미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지면 저렇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대출금리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은 더더욱 커지겠죠. 대출금리 10%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서민 약자들의 목소리는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오히려 내팽개치고 초부자 감사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후로 어떤 소식이 전해지는지 추가적인 내용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